하는 거 지금 밖에 날씨가 40도 된다는 거 아닌가? 갑시다. 직선의 방정식 직방. 자, 만약에요. 자, 지금 내가 A에서 P로 가는 어떤 임의의 벡터를 잡아보고 싶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는 이 AP 벡터랑요 똑같은 벡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어떤 U라는 벡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이 U라는 벡터랑 여기에는 AP 벡터가 서로 뭐 해야 되죠? 평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P라는 벡터는 TU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되시죠?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A라는 지점은 A 벡터라는 지점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치 벡터 임의의 P라는 좌표를 잡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AP 벡터는 뭐라고 볼 수 있죠? P에서 A 벡터를 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집어 넣어주시면 P에서 A를 뺀 게 뭐와 같다? TU랑 같다. 그러면 내가 잡고 싶은 P라는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뭐가 된다? U 벡터가 된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A라는 건요, 내가 지나오고 있는 어떤 임의의 한 점의 위치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 U 벡터라는 건 여기에는 이 친구의 기울기와 뭐 하는 거? 평행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방향 벡터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방향 벡터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 방향 벡터는 여기에는 이 친구랑 평행한, 다시 말해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친구다 쯤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임의에 지나가고 있는 이 한 점, 그리고 기울기를 주었을 때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요, 지나는 한 점의 위치 벡터와 그리고 그 친구의 방향 벡터를 알고 있으면 내가 이 벡터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U인 임의의 벡터 P 벡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 벡터 A라는 점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 친구의 U라는 방향 벡터에 대해서 평행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P는요, 우리가 A 플러스 TU 이렇게 잡아볼 수 있어요.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요, 우리가 다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분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내가 임의의 어떤 한 지점, 여기를 x1, y1이라고 잡고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임의의 p를요, 내가 x, y라고 잡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u 벡터를 내가 a, b라고 잡으면 지금 내가 뭘 만족한댔죠? 여기에는 이 p라는 친구는 a 플러스 t, u라는 걸 만족해준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는 p는요, 몇 콤마 몇이고요? x, y고요. 지나는 한 점, 얘는 x1, y1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t에다가 ta, tb 이렇게 될 거거든.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x끼리 다 더했을 때 x는 뭐가 돼야 돼? x1 플러스 ta, 그리고 y는 뭐가 돼야 돼? y1 플러스 tb가 돼요. 그러면 얘가 t에 대한 4개 변수로 식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t는으로 식을 바꿔버립시다. 얘를 t는으로 바꾸면 t는 뭐가 돼요? x-x1분의 a, 그리고 얘는요 y-y1분의 b, 얘가 t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임의의 벡터, 위치 벡터랑 방향 벡터를 알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 P는요, A 플러스 TU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A분의 X-X1, B분의 Y-Y1으로 식이 표현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래서 어떤 임의의 한 A라는 점 X1, Y1을 지나고 그때의 방향 벡터가 A, B라면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성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분의 X-X1, B분의 Y-Y1 됐습니까? 자, 내가 지금 1,-2를 지나요. 그리고 3,5를 방향 벡터로 표현한대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3의 x-1, 5의 y 플러스 2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방향 벡터가 만약에 a가 0이거나 b가 0이 돼버린다는 소리는 만약에 a의 값이 0이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y축에 대한 평행한 이런 상수함수가 된다는 소리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b가 0이면 여기에는 a가 x축에 대한 평행한 상수함수가 될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방향 벡터 둘 중에 하나가 0값을 가져버리면 x는 뭐, y는 뭐 이런 이때의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0,b가 돼버리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y축에 평행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x가 x1이 돼버릴 거고요. 얘가 방향 벡터가 a,0이 돼버리면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된다는 소리니까 y는 y1이라는 이런 상수함수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3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0,1이에요. 그럼 0,1이라는 건 이렇게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x의 값이 얼마를 가져야 돼? 1을 가지면 되겠죠. 1,3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4,0이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축에 평행한 상수함수거든요. 그럼 y의 값을 뭘 가지면 돼요? 3을 가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향 벡터 가지고 성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봤습니다. 되시죠? 자, 이번에는요 내가 임의의 두 점을 줬어요. x1, y1 그리고 x2, y2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겠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 임의에 지나가는 한 점을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방향 벡터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럼 방향 벡터는 뭐가 같습니까? A, B 이 직선이 방향 벡터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A, B는 B에서 뭘 빼면 되죠? A를 빼면 돼요. 그러면 x2 x1, y2 y1 다시 말해서 얘가 뭐가 될 거야? 방향 벡터가 될 거야. 여기에는 이 A, B랑 이 직선이 뭐 할 거니까? 평행할 거니까 여기에는 x2 x1, y2 y1 얘가 뭐가 될 거라고? 방향 벡터가 될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방향 벡터로 하고 지나는 의미의 한 점을 x1, y1이라고 잡으면 그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잡혀요? x2 x1에 x x1 그리고 y2 y1에 y y1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 친구의 방향 벡터라고 볼 수 있고 지나는 한 점을 x1, y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1,2라는 점이랑 3,-1 그러면 일단 뭘 찾아야 돼요? 방향 벡터 찾아야 돼요. 방향 벡터 u는 어떻게 찾아요? b에서 뭘 빼요? a를 빼요. a, b 벡터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이거 뺍시다. 그럼 뭐 나와요? 2 그리고 -3. 그럼 방향 벡터가 2, -3이고 지나는 한 점을 1,2라고 본다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2에 x-1에 -3에 y-2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x좌표나 y좌표가 같아 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x축에 평행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될 거다.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어떤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잡아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에는 이 벡터랑 여기에는 이 벡터가 뭐로 만난다면? 수직으로 만난다면. 자, 우리가 어떤 벡터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의미는 뭘 가져요? 내적을 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맞습니까? 자, 내가 지금 여기서 봤던 어떤 AP라는 여기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그리고 여기에서 이 N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 여기는 방향 벡터와 뭐를 이룬다? 수직을 이룬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AP라는 친구랑 그리고 여기에는 이 N이라는 벡터를 했을 때 내적을 하면 뭐가 잡혀야 돼요? 0이 잡혀야 돼요.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직으로 만들게 해주는 방향 벡터 그래서 법선 벡터라고 불러요. 자, 법선 벡터는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AP 벡터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 P-A 벡터 곱하기 법선 벡터 하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법선 벡터가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을 주어졌을 때 내가 A라는 점의 위치 벡터 그리고 법선 벡터를 주어지면 얘 같은 경우는 P-A에다가 법선 벡터를 내적하면 뭐다? 0이다. 이게 바로 법선 벡터를 알고 지나는 한 점을 할 때 수직인 방정식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요 똑같이 또 성분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여기에는 이 임의의 한 점을 x, y 여기에는 임의의 한 점을 x1, y1 그리고 여기에는 법선 벡터를 똑같이 a, b라고 설정을 하면
됐습니까? 자, 식이 어떻게 돼요? a의 x-x1 플러스 b의 y-y1이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법선 벡터를 a, b라고 주고요. 그리고 이미 한 점에 지나는 점을 줬으면 a의 x-x1 플러스 b의 y-y1을 줘버리면 여기에 수직이면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식 한번 만들어보죠. 자, 2,3을 지나면서 여기를 법선 벡터로 갔는데요. 그러면 1에다가 x-2, -2에다가 y-3이 뭐면 돼요? 0이면 되겠죠. 그래서 x-2, -2y 플러스 6이 0이니까 x-2y 플러스 4는 0. 이 친구가 바로 얘랑 수직이면서 여기에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자, 수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또는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적은 거거든요. 맞죠? 근데 지금은 방향 벡터를 알고 내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a분의 x-x1, b분의 y-y1 또는 p는 a 플러스 tu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두 점을 알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는 여기에서 이거를 빼서 방향 벡터를 설정을 하고 지나는 한 점을 집어넣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다 끝났어요. 이제 갈 네, 거예요. 진짜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 안에서 있을게요. 자, 그 다음은요. 어떤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 봅시다. 자, 여기에는 이 친구의 방향 벡터를 A1, B1으로 잡았어요. 여기에는 이 친구의 방향 벡터를 A2, B2라고 잡았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방향 벡터는 여기에는 이 방향 벡터를 내적해버리면 얘를 내가 U1, 여기를 내가 U2라고 하면 U1과 U2를 뭐 해버리면요? 내적을 해버리면 얘는 내적 공식에 의해서 이 친구의 크기 곱하기 이 친구의 크기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여기가 바로 세타고요.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럼 얘를 뭐에 대해 정리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는 이 하나의 방향 벡터의 크기랑 여기에는 방향 벡터의 크기 두네 뭐가 돼요? 여기에는 내적이 되겠죠. 보이세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두 직선에 이루고 있는 이 방향 벡터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는 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 이거의 내적과 이거의 각각의 크기의 값을 알고 있으면 코사인 세타를 알 수 있고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그때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방향 벡터와 방향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 분의 각각의 그 내적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 값을 붙여버리면 코사인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양수의 값을 갖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양수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도 크기고 여기도 절대값 붙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부호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럼 얘는 무조건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일 거다? 1사분면에 있는,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쪽에 예각의 값이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를 성분으로 바꾸면 여기에는 첫 번째 방향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루트 a1제곱 플러스 b1제곱이 될 거고 여기의 크기는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적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a1, a2 곱하고 b1, b2 곱한 거에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직선을 두 개 줬거든요. 쭝쭝. 자, 그랬을 때 얘랑 얘가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찾고 싶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첫 번째 이 친구의 방향 벡터는 몇 콤마 몇이야? 2,4. 그 다음 여기에 방향 벡터는 몇 콤마 몇이에요? 3,1이에요. 자, 이렇게 각각의 방향 벡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코사인 세타의 값,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자,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이거의 크기요. 이거의 크기는 뭐가 돼요? 이거에 제곱하면 4, 이거 제곱하면 16. 그럼 얘는 루트 20. 그 다음 이거의 크기요. 얘는요 루트 10. 그리고 여기는 위에 뭐 들어가? 내적 들어가야 되죠. 자, 얘랑 얘랑 곱하니까 6, 얘랑 얘랑 곱하니까 4. 그래서 얼마? 10. 그러면 여기서 루트 10이랑 10이랑 루트 10 없애버릴 거고 그럼 루트 2분의 1 남으니까 세타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 4분의 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가 얼마구나? 45도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보이십니까? 네. 자, 그 다음 만약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소리는 서로의 방향 벡터를 곱했을 때 어떻다? 같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랑 여기에는 이 친구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소리는 여기에는 이 방향 벡터랑 여기에는 이 방향 벡터가 서로 평행해야 되고 내가 어떤 하나의 방향 벡터에다가 스칼라베 했을 때 어때야 됩니까? 같아져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떤 두 직선이 서로 뭐로 만난다면? 수직으로 만난다면 그때 이 내적이 무슨 값을 가지면 돼요? 0값을 가지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두 개의 직선의 방향 벡터를 알고 있을 때 그 방향 벡터가 지금처럼 어떤 스칼라 배운 게 같을 때 아니면 A 대 B 이거의 비율이 같을 때는 서로 뭐 한다는 소리고 평행하다는 소리고 내적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는 두 직선이 뭐 한다? 수직해버린다 라고 알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에는 이 친구의 방향 벡터가 몇 콤마 몇이죠? 6,3. 여기 방향 벡터가 몇 콤마 몇이죠? K,4예요. 근데 얘랑 얘랑 만약에 평행하고 싶대요. 얘랑 얘랑 평행하고 싶으면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얘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K가 뭘 수밖에 없어? 8일 수밖에 없겠네. 자, 만약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한데요. 그러면 이거의 방향 벡터에 뭘 구했을 때? 내적을 구했을 때 그게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럼 계산하면 뭐가 돼요? 6K 플러스 12가 0. 그래서 K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와 성분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봤고요. 그리고 내가 두 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선 벡터를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두 개의 방향 벡터를 알고 있을 때 그때 끼인 각,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까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원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과 약간 비슷비슷해요. 근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다르긴 하거든요. 우리가 얘를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분으로 표현하는 건 어차피 내가 좌표를 다 아니까 계산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벡터의 형태로 식을 바꾸는 건 님들이 조금 고생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자, 얘랑 평행해요. 그리고 3,-2를 지난대요. 그러면 얘랑 평행하다는 소리는 여기에서의 뭘 구하는 게? 방향 벡터를 구한 게 여기에는 이 방향 벡터로 쓸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여기에 방향 벡터는 뭡니까? 1,-2. 자, 이 친구의 방향 벡터가 지금 1,-2예요. 그러면 1,-1을 기울기로 하면서 여기를 지나면 되거든요. 그럼 식 어떻게 잡아요? x-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으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1을 생략해서 x-3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서 2분의 2-y 이렇게 식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A와 B에 대해서 1대3으로 내분하는 지점 맞아요. 그러면 일단 뭘 찾아야 돼? 내분점 찾아야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3,2 얘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지점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분점 4분의 얼마? 9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4분의 여기는 6 마이너스 6 됐습니까? 그럼 몇 콤마 몇이에요? 2,0. 자, 그래서 내가 2,0을 지나면서 얘랑 뭐 한대요? 평행한대요. 맞습니까? 자, 얘 지금 매개 변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식 정리합시다. 어떻게 돼요? 2t는 x-1, t는 뭐가 돼요? 2분의 x-1. 자, 얘는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4t가 y-5, t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y-5.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몇이랑 몇이다? 2랑 마이너스 4다.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t의 개수가 방향 벡터예요. 됐습니까? 항상 식을 정리하면 t의 개수가 항상 방향 벡터가 돼요. 그래서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고 2,0을 지나고 그때 방향 벡터가 몇 콤마 몇이다? 2, 마이너스 4다.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잡으면 돼요? x-2에 2 그리고 y 마이너스 4 이렇게 잡히면 끝이죠. 됐나요? 네. 자, 필수 예제 2번. 자, 여기에는 두 점을 지나면서 점 2,0을 지난대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뭘 잡으면? A, B 벡터를 잡으면 얘가 뭐라고 볼 수 있어?
방향 벡터라고 볼 수 있겠네. 자, P에서 A 뺍시다. 몇 콤마 몇 나옵니까? 1,2 나와요. 그러면 방향 벡터를 몇 콤마 몇을 하고 1,2로 하고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다? 2,0이다. 직선의 방식 만듭시다. x-2에 1, y-0에 2 됐습니까? 그래서 x-2가 2분의 y 이렇게 식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여기에는 이 두 점에 대해서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그리고 2,1을 지나는 점 그럼 두 점을 준 거거든요. 일단 뭐부터 찾으셔야 돼? 내분점부터 찾아야겠네요. 6,2랑요 1,7 얘를 몇 대 몇으로? 3대2로 내분할 겁니다. 그럼 내분하는 점 뭐가 나와요? 5분의 여기는 3 여기는 12 5분의 여기는 21 여기는 4 자 그럼 몇 콤마 몇이 나온다? 3,5 자 그럼 내가 3,5랑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얘를 내가 A라고 잡고 여기를 내가 B라고 잡읍시다. 그럼 이때 방향 벡터는 뭐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뺀 거 그래서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방향 벡터가 이 친구고요. 맞아요. 네. 자 이걸 가지고 뭘 만들 겁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 거예요. 그러면 x-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y 마이너스 5 반대로 뒤지면 안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돼요? 식 정리하면 똑같아요. 빼는 거. 네, 빼는 것도 상관없고 여기에는 이걸로 만들 때랑 여기에서 이걸로 만들 때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식을 정리하면 되세요. 네. 맞아요. 자, 필수제 3번. 자, 여기에는 이 두 벡터에 대해서 B-A에 대해 수직이래요. 그러면 B에서 A를 뺀 게 뭐래요? 법선 벡터래요. 자, B에서 A를 빼서 법선 벡터 만듭시다. 자, B에서 A 빼면 이 법선 벡터 뭐 나와요? 3,7. 자, 여기에는 이 친구를 3,7을 법선 벡터로 하면서 뭐가 된다? 2-5가 된다. 자, 법선 벡터 어떻게 되죠? P에서 뭘 빼고 A를 빼고 여기에는 이 법선 벡터로 내적한 게 뭐다? 0이다. 맞죠? 자, A의 x-x1 플러스 B의 y-y1이 0이다. 얘가 법선 벡터랬어요. 맞습니까? 자, 내가 지나고 있는 법선 벡터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나는 한 점 아니까 3에다가 x-2 플러스 7에다가 y 플러스 5가 0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겠네. 이해요. 됐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가요? 버스 같아요. 아, 법선 벡터 그러네요. 2,7이네요. 됐습니까? 네. 네. 자, 필수예제 4번. 자, 여기에는 이 친구랑 여기에서 이 친구가 이루고 있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찾으세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의 방향 벡터 찾아야 되거든요. 방향 벡터 얼마? 3이랑 1.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친구의 방향 벡터 3일. 자, 여기에는 방향 벡터는 몇랑 뭡니까? 2, 마이너스 1. 자, 두 개의 직선의 방향 벡터를 알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크기 곱하기 크기분의 내점. 이게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는 이 친구의 크기요. 그럼 루트 얼마? 10. 자, 이거의 크기요. 그럼 얼마예요? 루트 5. 그 다음 이거 내점 하면 얼마가 되죠? 5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5 곱해가지고 약분시켜버리면 루트 2분의 1 남거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서 얘가 루트 2분의 1 된다는 소리는 세타가 얼마다? 4분의 파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똑같이 뭐 나올 거예요? 2분의 루트 2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각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각각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크기 곱하기 크기분의 내적의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아시겠지요? 네. 네. 자, 필수예제 5번. 자, 여기에는 이 두 직선이 서로 뭐 했으면 좋겠대요? 평행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L1의 방향 벡터는 몇 콤마 몇이에요? 1,2k-1이고요. 여기에는 방향 벡터는 몇 콤마 몇입니까? 1,-3.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요. 2k-1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 2k가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k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 자, 두 직선이 서로 뭐 했으면 좋겠대요? 수직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각각의 뭐 한 개? 방향 벡터를 뭐 한 개? 내적한 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곱합시다. 1 이거 곱합시다. 마이너스 6k 플러스 3. 얘가 뭐가 돼야 돼? 0. 마이너스 6k가 얼마고? 마이너스 4고 k는 그럼 얼마다? 3분의 2다. 그래서 두 개의 방향 벡터가 평행할 조건, 내적했을 때 0이 되는 수직이 될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게 조금 심란하죠?
자, 어떤 A, B, C, D가 있어요. 어떤 평면 위에 4점 A, O, A, B, C가 있대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OA, OB, OC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을 때 A를 지나면서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래요. 됐나요? 자, 일단 뭘 지나야 돼요? A를 지나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BC의 중점이거든요. 그럼 BC의 중점은 뭐가 돼요? 2분의 B 플러스 C. 얘가 바로 뭐가 될 거야? 중점이 될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뭘만 잡아야 돼요? A, M. 여기에는 이 친구가 뭐가 돼요? 방향 벡터가 될 거예요. 맞죠? 내가 A에서 M으로 가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싶으니까 A, M이 뭐라고요? 방향 벡터라고요. 그러면 결국 AM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2분의 B 플러스 C. 다시 말해 M에서 뭘 빼면 되죠? A를 빼면 되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는 이 친구가 뭐예요? 방향 벡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나는 한 점을 A 그리고 얘를 방향 벡터로 잡으면 그때 이 P 벡터는 내가 뭐로 잡을 수 있어요? A 플러스 T의 2분의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됐습니까? 얘가 지나는 한 점 그리고 얘가 뭐? 방향 벡터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식 정리해서 풀면요 P는 1 마이너스 TA에 플러스 2T의 B 플러스 C. 자, 이렇게 식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되시죠?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점을 잡고 여기에는 이 중점으로부터 AM, 다시 말해서 방향 벡터를 잡아요. 그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사실상 P라는 벡터는 A 플러스 TU 이거 쓴 거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이 U가 이 방향 벡터가 된 거고. 맞죠? 근데 벡터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덜 익숙하니까 좀 더 식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여긴 당연히 연습하셔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에 툭툭 던져주면 좀 되게 난해해서 못 푸실 때가 많아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 다음 원방 들어가 봅시다. 자, 원방은요 항상 원방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한 점으로부터 어떤 한 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뭐가 된다? 반지름으로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CP라는 이게 항상 거리가 뭐가 돼야 돼? R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는 이 CP 벡터의 크기가 뭐랑 같으면 돼요? R이랑 같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CP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죠? CP와 CP를 내적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얘가 뭐가 될까? R제곱이 되겠네. 맞아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C라는 지점과 여기에는 P라는 지점으로 우리가 이걸 벡터로 바꾸면 얘는 뭐가 돼요? P-C 벡터 내적 그리고 P-C 벡터 내적한 게 뭐다? R제곱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요 어떤 중심, 원의 중심을 내가 위치 벡터를 C 벡터라고 잡았을 때 반지름이 얼마가 되려면 R이 되려면 이 친구는 P에서 C를 뺀 거의 크기가 얼마면 된다? 반지름이면 된다. 또는 여기에는 이 P에서 C를 뺀 거의 내적, P에서 C를 뺀 거의 내적을 한 게 뭐가 되면 되겠다? R 제곱이 되면 되겠다 라고 우리가 식을 성립할 수 있어요. 보이세요? 네. 자, 원래 식은 이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식을 바꾼 이유는요. 성분을 계산하려고 사실상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성분에다 집어넣으면 여기를 내가 중심 x1, y1이라고 잡고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에서 각각을 내적한 게 R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이 뭐다? R제곱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 원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랑 어떻게 됩니까? 같죠. 근데 벡터나 성분으로 표현해도 식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를 그냥 줄 때도 있어요. 얘를 툭 하고 줘버리면 아, 얘가 지금 원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어렴풋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x1, y1이라는 이 친구의 성분을 알고 얘를 중심으로 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때의 원방은 x-x1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식 정리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중심이 마이너스 3,4고 반지름의 길이가 2래요. 그러면 x 플러스 3의 완제 y-4의 완제가 얼마면 돼요? 3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좀 특별한 지름의 양 끝점을 줬을 때 그때 원의 방정식 잡고 싶습니다. 자, 지금처럼 내가 원의 양쪽 끝점을 줬어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는 이 지름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 항상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에는 이미의 이 P라는 지점은 내가 x, y라고 잡을 건데 여기에서 P에서 뭐로 가는? A로 가는 내가 P에서 A로 가는 이 벡터랑 P에서 뭐로 가는? B로 가는 이 벡터가 항상 내적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 어떤 두 점을 줘요. 그랬을 때 이 두 점에다가 항상 수직으로 만나는 점들을 다 모은대요. 그러면 걔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원방이 된다는 소리죠. 이해되셨습니까? 얘가 항상 수직이 되는 지점들을 다 모아놨다. 어떤 두 개의 벡터가 딱 고정되어 있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한 점의 벡터가 항상 내적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항상 뭐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걔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원방을 얘기하는 거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는 뭐가 돼요? P에서 뭘 뺀 거? A를 뺀 거. 여긴 뭐가 돼요? P에서 뭘 뺀 거? B를 뺀 거. 얘가 뭐일 때? 0일 때. 다시 말해서 얘는 A와 B에 대해서 PA, PB에 대한 내적이 항상 뭘 이루니까? 0을 이루니까 항상 수직을 이루니까 얘는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내적을 해서 0이 되는 지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항상 어떤 두 지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걔네들은 항상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로도 자주 나와요. 여기에는 이 친구가 계속 내적했을 때 0이 되는 지점, 다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 걔네들은 항상 원방을 이야기해준다. 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한 점을 내가 x1, y1 여기에 있는 한 점을 내가 x2, y2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 x-x1, y-y1이랑 그리고 x-x2, y-y2 얘를 내적한 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성분으로 표현하면 x-x1, x-x2에다가 y-y1, y-y2를 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름의 양쪽 끝점 또는 어떤 두 지점을 연결해서 얘네들의 항상 내적이 0이 되는 원방을 만들면 그때 원방 형식을 성분으로 표현하면 x-x1, y-x2 플러스 y-y1, y-y2라는 식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그냥 풀 수도 있지만요. 얘네들이 어떤 두 점을 기준으로 항상 수직으로 만나는 점들을 다 모아놨다? 아 그러면 얘는 원방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도 거꾸로 이용할 때 약간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되시죠? 문제 풀어보죠. 안 쉬워요 사실. 네, 어렵습니다. 힘이잖아.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저 뭐라 이거 헬세? 했세. 지금 설명하고 싶진 않네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아닌데? 어차피 지금 요즘 문제 안 풀고 있잖아. 그럼 진도만 나가져가.